이번 시간에는 일주를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주에서 갑신일주와 을류일주, 이 갑신일주와 을류일주를 한번 같은 점과 다른 점 이런 면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일주와 을류일주는 매우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천간은 다 같은 갑과 을이지만은 목이라는 특성, 오행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지는 신금과 유금이 있지만은 다 같은 금이라는 특성, 또 십신으로는 편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이 갑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고 또 신금은 양금이고 유금은 음금이죠. 이런 속성들로 인해서 차이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요 신과 유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의 속성들 때문에 그로 인해서 두 일주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간이 같은 목이고 지지가 편관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갑신일주는 일단 그 원칙주의자 또는 순둥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재주가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이제 신금 속에 있는 지장간 임수 편인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을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을류일주도 역시 이렇게 순둥입니다. 을류일주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금이라는 곳에서 절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지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갑목이든 을목이든 간에 목이라는 속성, 이거는 이제 목은 원래 우리가 그 어질 인자에 해당되죠. 어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부드럽고 또 순둥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진 사람은 이제 드물죠. 그렇지만 갑신일주가 더 순둥이적인 기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을류일주보다. 그래서 여기 순둥이 뭐 원칙주의자 이렇게 했는데, 을류일주도 똑같이 원칙주의자고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순둥이가 맞습니다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갑신일주에 비해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을류일주는 이렇게 촌철살인한 아주 예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지평관으로 인해서. 그리고 을목은 음목으로 우리가 물상적으로는 넝쿨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초목이나 잔디나 이런 화초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뭐 담쟁이든 굴 이런 것들이 다 을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고 강인한 그런 성질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양목인 갑목과 음목인 을목의 차이죠. 그래서 갑신일주는 이렇게 굉장히 대범하고 화끈하고 이런 면은 있지만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이 양목의 속성상 잘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을목은 그런 면은 화끈하고 이런 면은 훨씬 덜하지만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하고 강인하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일을 해내는 그런 속성에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대범하고 그러나 중단수가 있고 갑신은. 근데 을류는 대범한 면은 좀 떨어지지만 아주 집요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낸다 이런 특징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갑신일주, 을류일주의 이제 또 차이점이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신일주도 굉장히 자존심 강하죠. 일지평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존심 덩어리인데 상대적으로 을류일주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 유금 속에는 신금뿐이죠, 지장간이. 그래서 갑신일주의 신금 속에는 무토와 임수라는 속성, 편재와 편인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되는데, 신금은 자존심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그 을류일주는. 그래서 자존심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자존심에 죽고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고, 모든 가치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은 자존심이 기준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이 또 굉장히 강하죠. 강박증이 강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물론 강박증이라는 것은 이 갑신일주도 강박증이 있습니다. 갑신일주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강박증이나 노이로제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경우인데, 을류일주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하다는 겁니다. 강박증이.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마무리. 그러니까 갑신일주는 일을 시작하는 거는 잘해요. 그 갑목의 속성으로. 그렇지만 마무리를 잘 못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이렇게
이렇게 그만둬 버리는, 그러니까 일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은 간목은 양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버려요. 아유, 이렇게 구차하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만둬 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고, 이 간목은 일을 중단하는 속성인데, 을류는 이 음목의 속성으로서 시작도 뭐 잘 하기도 하지만 시작을 하면 일단 마무리를 해냅니다. 끝까지 강인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갑신일주와 을류일주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나 두일주 다 두일주 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갑신일주도 자존심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을류일주도 자존심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갑신일주도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류일주도 강박증이나 노이로 시달리는데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을류일주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갑신일주와 을류일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신일주를 볼 것 같으면은 갑신일주는 이 간목의 속성으로 리더죠. 지도자, 큰 나무의 물상 그런 것들에서 또 십천간 중에 첫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기운, 이런 거 앞장서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물상이 됩니다. 지도자적인 리더의 기질이 있고 또 지장간에 있는 신금 속에는 무임경이라는 지장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편재와 편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주가 많죠. 그래서 물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나무를 타는 원숭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나무 위에 원숭이 이것도 되지만 나무 아래에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성공도 하고 많은 실패도 하는 다성다패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기운 그런 것들은 간목의 속성으로서 시작하는 것들은 잘 하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양목들은 집요하게 어떻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만나면은 그렇게 구차하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래서 그만둬 버리는. 그래서 난관을 만났을 때 잘 중단해 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그 실천 일단 해내는 그런 성향들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일지평관이라는 그 신금의 평관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굉장히 자기관리라든가 절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갑신일주는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간목이라는 속성이 그렇죠. 양목이고 천간 중에서 십천간 중에 첫 번째 갑을병정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이 높습니다. 이상은 높고 시작하는 기운 이런 것도 좋은데 그 현실이 실제 그 구현해는 현실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지평관 신금으로 인해서 사람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지평관으로 인해서 평관성이니까 자존심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굉장히 우선시하죠. 개인의 어떤 것보다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조직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한 사람, 그러니까 조직을 우선시하고 또 예리하고 또 남의 눈치를 많이 살핍니다. 체면이 손상되면 큰일 나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거는 뭐 장점, 단점이라 할 것 없이 그런 특징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강박관념이 있어서 물론 을류일주보다는 덜하지만 강박관념이 있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강박관념이나 노이로제가 있어서 굉장히 그 과잉대응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을 중시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명분을 중시하다 보니까 실속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체면만 이렇게 차리다가 폼만 잡다가 실제 뭐 돈은 잘 못 버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협상을 할 때도 자존심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실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갑신일주는 사업 같은 걸 하면은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직 생활, 조직에 몸담고 일을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만이 상당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갑신일주는 이 신금이 우리가 당사주에서 고법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천고성이라 그래요. 천고성.
천고성, 이 고자가 고독하다 할 때 고자입니다. 그래서 고독이 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은 씩씩하죠. 간목이기 때문에 양목이고 하니까 굉장히 씩씩하고 활동력도 신금이 역마가 있으니까 활동력도 좋은데 내면으로는 굉장히 곤고하고 고독하고 우울한 면을 보이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상적으로는 이 감목은 큰 나무고 큰 나무에 있는 원숭이니까 나무 타는 원숭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무에 이 나무 저 나무 막 돌아다니까 굉장히 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재다능한 사람 또 모사를 즐기죠. 그러니까 일을 꾸미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뭔가 꾀를 내 가지고 일을 도모하고 꾸미고 하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뭐 모사꾼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지혜가 많은 사람도 되죠. 모사를 한다는 자체가 꾀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뭔가를 일을 도모하고 꾀를 내서 뭐를 하는 그런 데서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실패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다성다패한다 그래서 많이 성공하기도 하고 많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아까 전에 나무를 타는 원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무 아래에 있는 원숭이 그러니까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진 원숭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꾸미다가 모사를 하다가 사람들의 뭐 이렇게 배신자도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성공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해서 인생이 그냥 좀 다단하다 삶이 그렇게 다소 고단해질 수가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일주는 지장간에서 그 무토와 임수가 이 경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경금은 뭐 편관 봉기니까 그렇고 무토 편재와 임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임수 편인이라는 속성 때문에 예술적인 소질도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꾀가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장간 편인으로 해서 예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은 포태법으로 따졌을 때 간목이 신금에서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해묘미에서 삼합을 하니까 신금은 미 다음에 여기 신이 오죠. 그러니까 절지입니다.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순합니다. 순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배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는 배우자의 덕이라든가 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기도 하고 또 배우자와 연이 길지 않아서 뭐 그러니까 중간에 혼인이 중간에 깨진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역마입니다. 이게 신금이 역마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동하고 그런 게 이사도 많고 그러니까 공방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공방수. 그래서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갑신일주는 독수 공방할 일이 굉장히 많고 이사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배우자를 만날 일들이 줄어들죠. 기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우자의 덕이나 연이 없을 수 있다. 또 일지평관이라는 속성으로서 그 배우자가 굉장히 까다롭고 간섭이 심한 사람, 기가 센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의 덕이나 연은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이 신금도 그렇고 간목도 그렇고 이게 다 뾰족한 그 세로획을 가지고 있어서 현침입니다. 현침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가는 바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계통, 의료계통이 좋고 그 다음에 재봉 그러니까 뭐 양복점을 한다든가 이런 그 봉제 관련되는 일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직업,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죠. 대체적으로 죽이고 살리는 일들에 관련되는 일을 하면은 무난하게 직업을 잘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장간에서 편재와 편인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꾀도 많고 재주도 많고 또 화끈한 면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욕심을 내는 욕심이 좀 많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성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자는 이 갑신일주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남연살입니다. 남연살. 그래서 바람둥이 기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와의 관계는 이제 불편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따로 숨겨둔 애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주가 갑신일주. 남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방을 노리고 큰 것도 노리고 하는데 실속은 없고 그렇게 되니까 큰 돈을 벌기보다는
항상 그 다성다패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갑신일주는 항상 조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또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면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류일주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을류일주는 일단 을목은 음목이죠. 음목이라서 화초입니다. 화초 또는 넝쿨식물 뭐 담쟁이 덩쿨 또는 칡덩쿨 뭐 이런 겁니다. 칡덩쿨 칡덩쿨이라든가 담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걸 뚫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집요하고 인내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금은 지장간 속에서 아무것도 없죠. 신금만 있어요. 지장간이. 이렇기 때문에 그 속성이 여기 여러 가지 성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이면 돈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로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고 갑신일주도 예리하지만은 예리하고 까칠하죠. 근데 을류일주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을류일주는 화초가 이 칼 위에 있는 화초이기 때문에 전지된 초목이죠. 전지된 화초, 전지된 칡덩쿨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따듬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력이 좋고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박관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자유롭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겉은 굉장히 다정하지만은 겉은 을목이라는 속성 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정하지만 속에는 유금이에요. 유금이기 때문에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아주 온화하고 다정한데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겉은 다정하고 속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 뭐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을류일주는 을목의 속성으로서 굉장히 인내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하고 또 유금의 칠살로 인해서 이 사람도 역시 을류일주도 갑신일주와 마찬가지로 조직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거나 하면 갑신일주보다 더 나쁘죠. 갑신일주는 사주 구조가 식신생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사업을 해볼 수 있지만 을류일주는 지장간에 아무것도 없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사업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전문직을 가지고 전문 기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조직에서 성공을 해야만이 상당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한다면 전문 기술, 그러니까 의료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개인 자기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런 사업,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몸담고 살아가면 상당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을류일주는 을목도 그렇고 유금도 그렇고 다 음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외모가 보통 이제 이 화초에다가 유금도 도하죠. 그래서 칠살도 하고 이래서 그냥 칠살이면서 도하기 때문에 외모가 이쁩니다. 그래서 여자라면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 이런 것도 되고 또 그 굉장히 일지평관들 여기 갑신도 그랬지만 일지평관 중에 평관성이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눈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여자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결혼이 늦습니다. 눈이 높고 이제 너무 이상이 높다는 거죠. 고상하고 그래서 그 결혼이 좀 늦을 수 있다. 시시한 남자는 쳐다보질 않죠. 그런 속성을 드러냅니다. 다만 을류일주는 을목이라는 담쟁이 덩쿨 같은 그런 을목의 속성과 유금 이런 것들에서 전지된 초목 또는 바위 여기 신금 속에는 물이 들어있었죠. 근데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메마른 바위 위에 있는 화초인데 이게 뿌리를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을류일주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사람 그런 거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 같은 이게 갑신일주는 마무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을류일주는 마무리가 그냥 시작과 마무리가 좋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그것은 화분의 화초라든가 바위 틈에 있는 화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화초인데 바위 틈에 있는 화초가 아름답죠. 그리고 거기서 꽃을 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집념과 인내심이 강한 그런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갑신일주는
큰 바위 위에 있는 큰 나무입니다. 이거는 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신일주는. 그러나 을류일주는 화초기 때문에 바위 틈에 화초, 바위 틈에는 이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집념과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지 평관의 지장간에 신금만 있기 때문에 평관성이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촌철살인하는 어떤 그런 예리한 언어들이 굉장히 촌철살인하면서 어떤 면에서 유머도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자체가 유머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갑신일주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을류도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것은 삼합에서 오인술 이렇게 삼합하는데 역행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금이라는 것이 그 여기 이제 술 그 다음에 가면은 그 여기가 거꾸로 이렇게 역행을 하죠. 역행을 하면은 유금이 역시 절지에 놓이죠. 절지에 놓이니까 순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칠살도화죠. 칠살도화. 칠살도화입니다. 그러니까 칠살도화는 굉장히 그 이성 문제에서 복잡한 이성 문제를 가지기 쉽다 하는 거 그게 하나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칠살들의 속성이 대체로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사를 꾸미는 그런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뭐 강하다는 거는 아까 갑신보다 훨씬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사람을 떠보거나 어떤 내심적으로 평가해보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는 것이 을류일주다. 이래서 모사를 꾸미는 속성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귀금속이라든가 또 그 유금이 발효식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 관련되는 일들, 그 다음에 조직에 몸담고 하면 직업적으로 직장에 다니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을 다루는 거,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하는 또 무관,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일들을 하면은 좋다. 이렇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신금평관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매사에 시시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눈이 높죠. 그러니까 뭐 사람을 뭐 배우자를 골란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에서도 크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 시시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갑신일주와 을류일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일주와 을류일주의 그 같은 점, 공통점은 뭐냐 했을 때 일단 일간이 목이고 일지평관이라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순둥이고 목이라는 속성으로 해서 순둥이고 평관으로 해서 예리하다는 거 그런 것들 엄격하고 예리하고 단호한 그런 성향을 보이죠. 그 다음에 절지로 있어서 이제 절지 순둥이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자존심에 죽고 사는 것 그것도 갑신일주 을류일주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류일주가 더 심하죠. 강박관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같은 면이고 그 다음에 절지에 놓여 있는 관계로 배우자 자리가 절지에 있어서 일간들이 절지에 놓여 있는 관계로 배우자의 덕이나 연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모사를 즐깁니다. 갑신이나 을류는 둘 다 모사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 꾀를 내서 일을 도모하는 거 그런 어떤 면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유사한 점으로는 이제 좀 내용은 다르지만 갑신일주는 남연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좋지 않지만 따로 항상 따로 그가 숨겨둔 애인이 있을 수 있는 남자라면은 남연살이죠. 그리고 을류일주는 뭐냐면 칠살도합니다. 칠살도화도 이게 둘 다 남연살이나 칠살도화는 다 호색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성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갑신일주는 현침이고 을류도 이게 당사주 그러니까 고법상으로 봤을 때 이게 칼린자입니다. 그래서 천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격들이 약간 까칠합니다. 뭐가 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까칠함이라는 거는 뭐 뾰족하게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좀 일종의 그 촌철살인하는 그런 유머를 갖춘 그런 까칠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까칠함은 아닌데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한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자는
일지평반에 이렇게 있어서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남자하고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연상남과 인연이 될 수가 있다. 질병으로는 이 금과 목은 천간에는 목이고 지지는 그 금이기 때문에 금목이 서로 상징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 신경 관련되는데 또 내분비 계통 관련되는 게 뭐 두통, 그다음에 근육, 간이나 담 이런 데 관련되는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갑신은 특징이 뭐냐면 신금 큰 바위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작은 어떻게 해보지만은 마무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난관을 만났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죠. 갑목이라는 속성이 양목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일을 어렵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을 만나면 중간에 일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이나 일이 중간에 중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갑신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마, 일지 역마에 의해서 굉장히 이사도 많고 이동이 많은 그런 것도 되고 또 신금은 당사적으로 청고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외롭고 고독한 또는 뭐 고독을 즐기기도 하죠. 그런 속성을 갖는 것이 갑신일주다. 이것이 이제 을류일주와의 차이점이죠. 그런 게 있고 또 여기 일지 지장간 속에 있는 무임경이라는 지장간의 속성과 또 이 신금은 원숭이죠. 동물상으로 원숭이이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있는 원숭이 이런 것에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갑신일주는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인기응변이 좋고 편인성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는 겁니다.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까칠한 면은 있지만 까칠하게보다는 촌철살인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또 그 속에 촌철살인이라는 말 속에 유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사를 즐기는 것은 을류나 마찬가지고 모사를 더 많이 즐기는 것이 이제 을류가 더 많이 즐기죠. 그러나 갑신 또 모사를 즐깁니다. 단 특징이 일의 마무리가 약할 수 있다. 이게 을류일주와 차이점입니다. 을류일주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죠. 그래서 갑신일주는 겉은 또 굉장히 밝고 화창하지만 내면은 신금이 그 천고성 고독한 별이기 때문에 고독의 별이기 때문에 겉은 밝고 갑목으로 씩씩하고 활발하죠. 양목이니까. 그런데 신금이라는 속성으로 인해서 내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고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듯이 남연살로 인해서 남자 갑신일주라면은 그 배우자의 관계는 썩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따로 숨겨둔 애인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이성 관계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런 특징들, 갑신과 을류의 가장 큰 특징들이 나오는 원인이 다 어디에 있냐면은 이 지장간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일간의 그 양목과 음목이라는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장간의 차이입니다. 지장간에서 무임경이고 여기는 신금뿐이죠. 유금 속에는 신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갑신과 을류가 차이가 있다. 먼저 일간이 양목이냐 음목이냐 차이에서 한번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신살들 이런 것들로 이제 세 번째 차이가 나올 수가 있죠. 을류일주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은 갑신일주와 차이점은 일단 바위틈의 화초입니다. 이 을류일주는 바위틈의 화초라서 굉장히 강인하고 집요하다. 바위틈에서 삭을 틔우는 화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을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가 좋습니다. 을류일주는 넝쿨식물에 속고 갑신일주는 그게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음목 화초니까 유금 이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시작과 마무리가 좋다. 갑신일주는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을류는 유금이 도화이기도 하고 또 칠살도 하고 을목도 음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자가 을류일주다 그러면 미모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을성이라든가 예리함, 냉혹함, 강인함 이런 것이 을류일주의 특징이죠. 한번 의리도 좋은데 이게 칠살격이 칠살의 속성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리가 있죠. 굉장히 의리가 있고 한번 결심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향이 을류일주입니다. 그래서 을류일주는 그 활인업과 일단 기본적으로 죽이고 살리는 일이죠. 의료라든가 군경 뭐 이런 직업과 굉장히 인연이 많고 또 칠살도화 이 도화가 유금은
칠살이면서 도화입니다. 그래서 칠살 도화로서 호색하는, 남자든 여자든 다 호색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이 갑신일주는 여자는 호색하지 않죠. 갑신일주 여자는 호색하는 기질이 없습니다. 이거는 호색이 없는데 남자 갑신일주는 호색하죠. 여기 남연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연살을 가지고 있어서 호색하지만 여자는 갑신일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고독해지기 쉽죠. 고독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거고 을류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호색하는 그런 기질을 보일 수 있다. 칠살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하는 기질도 갑신보다도 훨씬 을류가 많죠. 꾀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과 일을 도모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기칠남한다 그랬어요. 을류일주는. 그래서 남의 일에 굉장히 유금이 천인성인데 이게 송곳의 물상입니다. 송곳이고 또 동물로 닭이죠. 닭은 이렇게 자루나 곡물이 이렇게 자루에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콕콕 쪼아서 구멍을 뚫어버리는 그런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남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하는 그래서 구설수에도 휩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을류일주는 또 겉은 을목이니까 목이죠. 목이고 음목이니까 굉장히 다정하죠. 다정한데 뒤에 유금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겉은 다정하고 속은 굉장히 그 냉혹하고 차갑고 그래. 남을 떠보려는 시도 이런 것도 되고 특히 을류일주가 이제 여자라면은 유금은 이제 생식기를 상징하는 관계로 생식기 관련되는 병 이런 것들에 이제 잘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되게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갑신일주와 을류일주는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다만 일의 시작과 마무리 측면에서는 을류일주가 훨씬 강인하고 또 마무리도 좋다. 참을성도 좋고 강인하고 예리하고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호색하는 부분에서는 남자 갑신은 호색하지만 여자 갑신은 호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을류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호색한 게 왜냐? 이 유금이 칠살 도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신일주와 을류일주를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자 갑신일주와 을류일주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뭐 원칙주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 이거를 뭐 원칙주의자는 존재한다 그런 이런 속성들이 양쪽이 다 있습니다. 갑신이나 을류가 다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는 차이뿐이고 그 전체적인 이런 속성이 을류일주도 순둥이고 원칙주의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재다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갑신일주도 뭐 자존심에 죽고 산다든가 강박증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갑신일주와 을류일주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양목, 갑목과 을목으로 인한 차이. 그러니까 갑목이라는 속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시작하는 기운은 좋은데 마무리가 약해요. 갑목은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지에 있는 여기 지장간의 속성으로 인해서 갑신일주는 굉장히 다재다능하죠. 그러니까 지장간에 편인도 있고 편재도 있어서 사람이 되게 화끈하고 갑목도 화끈하죠. 그런데다가 편재까지 있으니까 화끈한 그런 성향들 그런 것이 있지만은 중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중단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을류일주는 이제 그런 면은 부족하지만 여기에 신금뿐이기 때문에 신금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을목이 음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마무리가 좋다. 시작도 좋고 마무리도 좋고 강인하고 집요하고 냉혹하다. 냉혹하다는 게 갑신은 냉혹하지 않죠. 이거는 냉혹해요. 차가워요. 을류는 송곳의 물상이기도 하고 그런 속성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일간의 그 차이, 두 번째는 여기 그 지장간의 차이, 세 번째는 신살로 인한 차이죠. 신살로 인한 차이가 갑신일주는 이제 여기 지장간의 무토로 인해서 남연살입니다. 그래서 남자 갑신일주는 이제 약간 바람둥이 기질도 있고 그 또 따로 숨겨둔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고 여자 갑신일주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없는 상에 또 신고성이니까 이게 고독합니다. 고독해져서 신살로 인해서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는데 내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고독한 것이 여자 갑신일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류일주는 신살로서 칠살도 합니다. 칠살도 하니까 신살의 특징으로서 기본적으로 을류는 남자든 여자든 호색한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성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1번 일간의
그 일간의 음양, 일간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장간으로 인한 차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신살로 인한 차이로서 갑신일주와 을유일주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을유일주는 또 유금이 아까 천인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인성이 있어서 여기저기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을 하고 참견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휩쓸리기도 좋고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속성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갑신일주와 을유일주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일간의 음양이라든가 지장간의 속성이라든가 또 신살의 특징으로 인해서 갑신일주와 을유일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갑신일주와 을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